토요타 매직, 토요타 매직 끝내줍니다. 이 얘기가 사실 6월 달부터 나와서 뭐 리콜을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게 뭐 하드웨어적인 거나 펌웨어 레벨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퀴가 빠질 수 있으면 안 돼요. 바퀴가 저속에서 운행 중에 빠진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차가요? 네, 바퀴가 빠진대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너트를 꽉 조여도 너트가 풀린다는 소리야, 저건. 저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진동 계수가 잘못된 거야. 설계 결함이라고, 저거는. 네, 설계 결함. 저거는 뭐, 볼트, 이런 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너트 홀을 하고, 이, 나사산 볼트 재질, 이 전체 샤시의 진동 개수가 그렇게 된 거야. 저 형태 자체를 버려야 돼. 그걸 수리하려면. 그냥 설계 해결하면. 진동 개수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형태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 저 진동 개수를 정말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시스템이나 연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네, 저런 거는 거의 재설계해야 돼요. 아니면 뭐 그렇죠. 뭐 그 진동 계수를 변형시킬 수 있는 뭔가 그 링크에서 진동이 전해지는 링크 쪽에 다른 걸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서스펜션하고 이제 하체의 그 부싱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재질이나 밀도를 다 바꿔야 돼요. 간단하게 그냥 너트 풀린다는 개념이 아닌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리콜을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운행 강제 정지 명령이 떨어졌고, 미국하고 일본에서 운행 강제 정지 명령이 떨어졌고, 도요타에서 해결책을 못 내가지고 현재까지는 해결책을 못 내서 최종적으로 오늘 나온 기사가 회수. 회수란 건 뭐냐면 도요타가 저 소비자한테 다시 저 차를 사는 거야. 네. 원래 자기들이 팔았던 가격에 다시 사는 거예요. 회수. 리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바퀴가 안 빠져도,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안 빠져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팔리진 않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그 도요타 차를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계속 안 다뤄왔어요. 그러니까 왜 안 다뤄왔냐면 도요타 BZ4X라는 차예요.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차량이 이제 도요타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인데, 그렇죠. 평가할 가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스펙 시트를 처음 공개됐을 때 뭐야, 코나 EV 반도 못하네? 이랬거든요. 그렇죠. 차가 많이 팔리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스펙 보면은 코나 EV 스펙하고 비슷하던가 약간 더 떨어져요. 맞아요. BRD에서 공급했어요. 그리고 이 저 모터 그 P 시스템이 아이신 쪽에서 개발했나 그렇고, 그리고 도요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스바루하고 같이 공동 투자해서 개발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도요타의 기술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자기들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항상 제 채널에 오셔서도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전기차를 못 만들겠느냐,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거다 시기상조라서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아니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결과물도 역시 아니죠. 도요타의 기술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TNGA 이거 이름도 좀 이상해. 내가 아는 그 무슨 이름하고 닮았어, 그죠? 무슨 가, 그죠? 여기 E만 들어가면, 네? 그 이름도 좀 이상하고. 자, 이 플랫폼이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 이거 가려졌네? 이 플랫폼이 문제인 게,
여기가 픽스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고정이에요. 픽스드. 뭐가 고정이냐? 요 모터 하우징 공간이 고정이야. 그리고 여기 모터 하우징 공간이 고정이에요. 그리고 휠 베이스만 체인지가 된대요. 이런 식으로 된대.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모듈라이제이션이 잘 되진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여기는 체인지. 그러니까 여기 휠 베이스는 바뀔 수 있어. 어떻게 요 배터리 모듈이 이렇게 가로로 길더라고요. 얘 지금 5개 들어가잖아요. 6개 들어가면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프론트 P 시스템이 들어가는 구간이 픽스드에 완전히 그 픽스드 공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여기는 아무것도 다른 변형을 못하고 여기 후륜 쪽도 마찬가지인데 더 심각한 건 여기 배터리 공간이 픽스드예요. 체인지가 안 돼. 앞뒤로만 늘어나고 옆으로 못 넣어요. 옆으로 이 가이드 레일을 기준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차폭만 느는 거지. 차폭이 늘어서 배터리가 예를 들면 뭐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더라도 이 배터리 하우징 자체가 이미 픽스드기 때문에 더 못 늘려요, 배터리를. 뭐 이런 플랫폼이 다 있냐고.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지? 그러니까 이 플랫폼 설계 이 픽스드랑 체인지 요 그림을 보고는 좀 되게 황당했어요. 그 이걸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내놓은 것도 좀 어이가 없고 모듈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전기차 플랫폼을 어떻게 써먹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는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출시가 안 됐지만 국내에는 그러니까 스펙을 제가 항상 다뤄드렸었는데 공간이 넓긴 한데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부는 넓어요. 왜냐면 내부는 커요. 보면은 자 이게 BZ4X 이제 2륜, 4륜 모델도 있는데 일단 다 동일하게 2륜 모델로 비교를 했어요. 공차 중량이 잘못했다. 공차 중량 잘못했네. 이걸 잘못했구나. 자, 공차 중량이 BZ4X가 1920kg이에요. 그리고 아이오닉 5가 1935인가 그래. 이거 약간 차이나요? 그리고 코나 EV는 1685. 근데 사이즈로는 BZ4X가 되게 커요. 전장이 4.7m 가까이 되고 전폭도 1860, 전고도 높아요. 그리고 축거, 휠베이스는 2850. 코나 EV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짧죠. 그래서 공간은 작습니다. 코나 EV는. 그리고 아이오닉 5는 3m죠. 공간이 엄청 넓죠. 배터리는 71.4kW, 코나 EV는 64kW, 아이오닉 5 이제 요번에 나오는 신형은 77.4지만 예전 거 두 개 모듈 빠진 거는 72.6이죠. 네, 안녕하세요. 모터 출력은 요 두 개 150kW, 150kW, 아이오닉 5만 2륜 후륜일 경우 160kW.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으로 BZ4X 516, 코나 EV는 449, 아이오닉 5는 485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키로수가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전폭 저렇게 넓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시작 가격이 600만엔이야. 600만엔 스타트가. 그러니까 600만엔이면 그 요새 엔화가 싸니까 대충 뭐 한 6천만 원이란 소리예요. 6천만 원. 그죠? 스타트가.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쓸만하게 만들라 그러면 한 7, 8천 든다 그러더라고요. 코나 EV는 4,362만 원이 스타트입니다. 아이오닉 5는요, 5,303만 원이 스타트고요. 이거는 세제 혜택이 안 들어간 가격이고 보조금 안 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는 아이오닉 5급인데 이 차가 성능은 코나 EV, 니로 EV랑 비슷해요. 왜냐면 보면은 400V 시스템이고 뭐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는 나쁘진 않아. 무게는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이 사이즈에 150kW는 약간 약한 느낌이 있는데 10kW, 얘는 그래도 아이오닉은 10kW라고 더 늘려놨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공기 저항 계수가 형편없어요. 얘는 그 컨셉 때문에 얘는 나름 유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WLTP 기준 주행거리가 좀 더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 주행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세대 다 별로 차이 안 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6천만 원 주고 이거 살 거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스타트야 심지어. 네. 이렇게 돼요. 자, 코나 EV의 당시의 풀옵션 가격이 5,100이었어요. 아이오닉 5의 풀옵션 가면 6천 몇백이죠? 6,800인가 그렇죠? 얘는 풀옵션을 가면 한 8천 가. 그러면 8천쯤 가면 뭐랑 잴 수 있냐면은 GV60하고 잴 수 있어요. 동력 성능이나 시스템 성능으로는 코나 EV급에 차체는 아이오닉 5보다 조금 작은 애를 6천만 원 스타트에서 괜찮은 옵션 이렇게 딱 풀로 넣어가지고 하면 8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주고 살 거냐고. 안 산단 말이죠. 저게 경쟁력이 전혀 없다. 물론 미국에는 좀 더 싸게 나왔어요. 미국에는 5,200부터 시작인가 그렇더라고요. 자, 요번에 이슈가 된 거예요. 요게 빠져요. 저속에서 이게 나간다고. 바퀴가 빠져. 아무리 저속이라고 해도 여러분 달리다가 바퀴가 빠지는 차는 문제가 있죠. 응? 달리다가 바퀴가 빠진다고. 응? 이런 차는 제가 아니 물론 역대 뭐 여러 가지 리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바퀴가 빠지는 차는 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큰 건데 그래서 결국 다행히 많이 팔리지 않았고 테스트를 제대로 안 했나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이게 그 저속에서의 특정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진동 계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저게 풀리는 그 진동이 나오는 근데 그 환경이 아무래도 북미에서 많이 나타나는 저속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쟤네들은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연차는 구동계부터 시작해서 덜덜덜덜덜 하지만 이 워낙 여러 단계로 이 힘의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대신에 특정 진동 계수가 그 특정한 계수가 주파수로 계속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연차는 여기 진동 저기 진동 다 개판 다 달라. 다 상쇄되고 다 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연차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으로 쫙 만들어 놓으면은 얘 진동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속에서 급선회시 맞아요. 저속에서 급선회시인데 그게 그 순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쌓이면 그 순간에 그 어떤 진동 그 파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저게 조금씩 풀리다가 어느 순간 팍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고 노하우가 없고 일단 중요한 건 노하우가 없다는 거.
사실 도요타의 첫 전기차란 말이에요. 순수.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어쩌고저쩌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내연차예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랑 1도 관계가 없어. 하이브리드는. 짬뽕 진동 설계보다는 전기차에 쓴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저 속에서 급소넷이라고 하면 북미에서 진짜 많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미에서는 그 빌리지의 그 블럭 단위로 다 90도를 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속인데 급선회가 되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북미에서 많은 환경인데, 이게 참 어쨌든 바퀴가 빠진대요. 예. 바퀴가 빠지고, 뭐 저게 6월 달부터 있었던 문제고 리콜을 한다고 했지만 리콜로 해결될 게 아니라고 판명이 돼서 도요타 측에서 회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오늘 블룸버그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를 취소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국내에도 정식 발매가 안 돼서 발매가 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될 거예요. 아마 발매가 뭔가 수정을 대대적으로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도요타 측에서 제안한 게 리콜이 아니고 회수라는 거. 그러니까 회수가 내가 회수해서 고쳐서 주겠다가 아니고 이미 산 사람한테 다시 돈을 거꾸로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이지, 반품. 반품을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냥 반품이에요. 락너트 끼우려나? 락너트 기본적으로 지금 락너트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죠. 이 기사를 제가 아까 보고, 예.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고 대수가 적어요. 예,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차량이. 그래서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요타로서는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는데, 출고 대수가 적어서 빨리빨리 회수해서 뭐 빨리빨리 해결을 하면 되니까. 근데 솔직히 도요타가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어서 뭐 좀 망신이긴 한데, 뭐 그래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워낙 도요타가 전기차 연구나 개발 쪽에 소극적이었고, 이 자동차 시장의 이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들에 좀 둔감했다 그래야 될까요? 둔감한 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펙만으로 나왔을 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차가 나왔잖아요. 왜냐면 아니 코나 EV, 니로 EV 2018년도 1월에 출시된 차인데 2022년에 나오는 차가 그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큰 타격이 아닌데 그 당장이 언제까지냐 이거죠.